축복의 음악이 흐르는 결혼식장. 축복 속에서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현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한 여자가 문 여보, 앞에서 멈춰서서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다. 여보.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누군가는 너무 놀란 듯 숨까지 멈춰버렸다. 식장 한가운데로 걸어오는 사람.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 전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신부 측 하객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랑은 너무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어떤 연결도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까맣게 잊고 지내왔던 15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지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이야기 한 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에요. 올해 54살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외동아들 승우의 결혼식이에요. 25년을 키워온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죠. 새벽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웨딩홀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하객들 맞이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승우 씨 예복에 단추가 떨어져 있어요. 웨딩 플래너 김서진 씨가 급하게 알려줬어요. 어머나, 어디요? 저는 바로 신랑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승우야, 어디 보자. 아들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너무 의젓해 보였죠. 엄마, 떨려요. 뭐가 떨려? 잘생긴 우리 아들. 저는 바늘과 실을 꺼내서 단추를 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승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15년 전 그 일 이후로 승우는 가끔씩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추를 다 달고 나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나가자. 네, 엄마. 웨딩홀로 나가니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신부 측, 신랑 측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정희야. 시어머니 유영자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도윤이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식이 시작되는 거였죠. 승우가 신부 지훈이와 함께 입장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네요. 옆에 앉은 지훈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도 예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주례사가 시작됐고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쪽 하객석을 무심코 돌아봤는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객이 많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입 밖으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 한도윤이었어요.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백발이 조금 섞여 있고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눈빛, 코, 인매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마쳤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그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고개를 돌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희야,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 웨딩홀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도윤이었어요. 웨딩 플래너 서진 씨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웨딩홀로 돌아갔어요. 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쳤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도윤이었을까?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길로 소식이 끊어졌어요.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고 7년이 지나서야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살아 있었다면 왜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을까요? 왜 아들의 결혼식에 이제야 나타났을까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피곤한가 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도 주변을 계속 둘러봤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알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승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 도윤이라면 내일이라도 찾아올까요? 아니면 다시 사라져버릴까요? 15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의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는 피로연장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타날까 해서였죠.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도윤이었어요. 정희야.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15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정말 당신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 도윤이 근처 벤치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날 얘기부터 해야겠네. 도윤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출장 가는 길에 배를 탔었어. 배요. 섬으로 가는 배였는데 폭풍우를 만났어.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배가 뒤집혔고 나는 바다에 빠졌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의식을 잃고 떠내려갔는데 어느 어촌 마을에서 깨어났어. 그럼 살아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도윤이 머리를 짚었어요. 기억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그 마을에서 살았어. 10년을. 응, 다른 이름으로. 도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안 났어요. 못했지. 기억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연락도 할 수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3년 전쯤,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 도윤이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 얼굴, 승우 어렸을 때 모습. 그럼 그때 왜 안 왔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 무서우니까 뭐려. 15년이나 지났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혹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도윤의 말에 화가 났어요. 새로운 삶이라니요. 미안해. 1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승우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희야. 밤마다 울면서 당신을 찾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저는 일어섰어요. 잠깐 들어봐. 더 들을 게 뭐 있어요. 승우 얘기 좀. 그 말에 저는 다시 앉았어요. 승우는 어떻게 컸니? 힘들게요. 정말 힘들게. 공부는 잘했어요. 당신 닮아서.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대학은 좋은 데 갔어요. 장학금 받아서. 그래.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있고요. 다행이네. 도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승우가 혼자 알아서 한 거예요. 정희야. 아빠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잘 커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나타났어요? 승우 결혼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알았는데요? 인터넷에서 봤어.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요즘은 결혼식 정보도 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응. 허락도 없이.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승우가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 잘 살아왔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뭐요? 말해야 하는 거 아냐? 왜요? 왜 말해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응, 기억을 되찾고 나서부터 계속.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생각에 미치겠더라. 그럼 진작 왔어야죠. 무슨 면목으로? 면목은요. 15년이나 비워둔 자리를. 도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 도윤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네, 가족이에요. 끝까지. 정희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네, 너무 많이.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 승우 결혼하는 모습. 봤잖아요. 응. 그럼 이제 가세요. 정희야. 다시 사라져요. 15년 전처럼.
그럴 순 없어. 왜요? 이제 기억도 다 돌아왔고 도윤이 제 앞에 섰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무엇을요? 우리 가족.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15년 늦었어요. 그래도 승우는 이제 결혼했고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15년 전에 생각했어야죠. 저는 등을 돌렸어요. 정희야, 기다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정희야.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1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3년 전부터 기억을 되찾았다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우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승우가 신혼집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승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신혼 첫날인데 왜 왔어? 지훈이는 친정에서 자기로 했어요. 무슨 일 있었니? 승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늘 결혼식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네,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어머니도 보셨어요? 승우야. 네. 앉아. 저는 승우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드릴 게 있어. 네. 그 사람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버지야. 승우의 눈이 커졌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어. 어머니, 농담이죠? 승우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그럼 진짜, 응. 승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승우야, 진정해. 15년 동안 죽었다고 했는데.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저는 도윤이 말해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배 사고, 기억상실, 동남아에서의 생활까지. 승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렇대. 언제 돌아왔어요? 3년 전에 기억이 돌아왔다고 해. 3년 전? 승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3년 동안 뭐 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제야? 승우가 방안을 이리저리 걸었어요. 제 결혼식에 허락도 없이. 미안해, 승우야.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승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데. 괜찮아. 괜찮긴요.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때문에 재혼도 못하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승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정희야, 승우 여기 있니? 왜 왔어요? 아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승우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버지. 도윤과 승우가 마주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어와. 제가 먼저 말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승우야.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컸구나. 네. 승우가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신부가 예쁘더라. 네. 짧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승우야,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제가 물어봤어요. 승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베트남이야. 베트남이요? 어촌 마을에서 살았어. 도윤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억을 잃어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요? 정말이야.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 생각은 안 나셨어요? 못했지. 기억이 없었으니까. 언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3년 전. 3년 전이면. 승우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네요. 그래. 그때 왜 안 오셨어요? 승우의 질문에 도윤이 말문이 막혔어요. 무서웠어. 무서우시다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몰라서. 그래도 가족인데. 승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승우야.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승우가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승우야. 제가 말렸지만 승우는 계속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미안해.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모르시죠? 알아. 모르실 거예요. 승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밤마다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승우야. 아버지 사진 보고 우시는 거.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15년이 돌아와요? 승우가 소리쳤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승우야, 진정해. 어머니, 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승우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승우야. 도윤이 불렀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알겠습니다. 승우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와 도윤만 남았어요. 너무 충격이었나 봐. 당연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승우가 받아주지 않으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승우가 돌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회사 주변 걸었어요. 이 시간에 생각 정리하려고. 승우가 거실에 앉았어요. 도윤은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응. 아버지 정말 기억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렇대. 그럼 어쩔 수 없었던 거네요. 승우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미웠는데. 응. 근데 보니까 더 불쌍해요. 왜? 15년 동안 기억도 없이 혼자 사셨잖아요. 승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제대로. 승우가 일어나서 도윤을 깨웠어요. 아버지. 승우야. 도윤이 눈을 떴어요. 죄송해요. 아까 소리 질러서.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야. 시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요. 정말? 네.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마워, 승우야. 대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도윤의 지난 15년, 저희의 지난 15년.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승우와 도윤이 대화를 마친 후 도윤은 집을 나갔어요.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승우도 신혼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한참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첫 장을 넘기니 도윤과의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25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었죠. 도윤도 정말 젊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이 맑았어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지. 혼자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신혼여행 사진, 첫집 이사 온 날, 승우를 임신했을 때 사진까지. 하나하나 보고 있으니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보, 아들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까? 승리할 승, 우수할 우. 승우 어때? 좋아. 승우. 임신 8개월 때 했던 대화였어요. 도윤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선명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갓 태어난 승우 사진이 있었어요. 도윤이 승우를 안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아빠 닮았네. 그러게, 코가 똑같아.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윤이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거든요. 출장이 잦아지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여보, 승우가 아빠를 찾아요.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약속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승우가 돌이 되던 해 도윤은 더 바빠졌어요. 이번엔 정말 큰 계약이야. 성공하면 우리 여유로워져. 도윤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외로움만 쌓여갔죠. 승우가 2돌이 지나고 도윤은 또 다른 출장을 떠났어요. 일주일만. 금방 돌아올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사진첩의 마지막 사진은 승우 2돌 생일 사진이었어요. 도윤이 없는 상에서 혼자 촛불을 끄는 승우의 모습이었죠. 그 이후로는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와 승우만의 사진만 있었죠. 15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실감했어요. 도윤이 없는 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승우를 혼자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시어머니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정이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도윤이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승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승우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승우 숙제 봐주고 집안일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가끔은 도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정말 죽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울기도 했어요. 승우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나아졌어요. 일도 안정되고 승우도 의젓해졌거든요. 엄마,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정말? 응, 엄마는 엄마 일에만 신경 써. 승우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고등학생 때는 오히려 승우가 저를 챙겨줄 정도였어요.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병원 가봐. 알았어. 승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마웠어요. 대학에 갈 때도 장학금을 받아서 부담을 덜어줬죠.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없어서 미안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승우가 안쓰러웠어요. 결혼까지 잘해서 이제야 좀 안심이 되었는데 갑자기 도윤이 나타난 거예요. 사진첩을 덮고 깊게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변했고
도윤도 변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앞섰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나야. 응. 어제 승우와 얘기 어땠어? 괜찮았어. 그래, 다행이네. 도윤의 목소리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응. 우리 한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할까? 얘기요? 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요? 내가 편한 곳 아무 데서나. 집 근처 카페에서요. 알겠어. 약속 장소에 가니 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어요. 15년의 시간이 느껴졌죠. 왔니? 응.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 응. 도윤이 커피를 주문하고 왔어요. 정희야. 응.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줘. 도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무서워. 뭐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버려질까봐.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장담해요. 이제는 기억도 다 돌아왔고. 그래도 정희야, 나를 믿어줘.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사고였잖아. 알아요. 그럼,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솔직한 두려움을 말했어요. 사고, 병, 다른 여자. 다른 여자는 절대 없어. 어떻게 알아요? 15년 동안 한 번도.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응, 너만 생각했어. 기억도 없었으면서요?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나에게 기회를 줘. 기회요? 다시 시작할 기회. 어떻게요? 천천히, 내가 편한 대로. 도윤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떠날게.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떠나는 것도 싫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시간을 줘. 얼마나? 모르겠어.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알겠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고마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 유영자 어르신 댁에 갔어요. 도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해드려야 했거든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가 TV를 보시며 대답하셨어요. 도윤이가 살아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니? 정말이에요. 며칠 전에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그럴 리가. 승우 결혼식에 왔었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기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15년 전 도윤이 실종됐을 때 시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했었어요. 도윤이는 꼭 돌아올 거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울었는데 시어머니만 담담했었어요. 그때는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낡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도윤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였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도윤이 실종된 직후에 가입한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도윤아,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있는 한 우리 가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혼하지 않으면 모든 걸 망치겠다. 내가 선택해라. 편지 끝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도윤이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뭐하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편지를 들어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걸 왜 봤니? 어머님이 도윤이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건 도윤이가 실종된 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승우에게 전화했어요. 승우야, 집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에 대해서 말해줄 게 있어. 1시간 후 승우가 도착했어요. 저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승우가 편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믿을 수 없어. 승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할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도윤도 불렀어요. 4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머님, 이 편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승우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해. 정말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도윤이 망가질 것 같았어. 망가진다니요? 정희는 너무 의존적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이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희를 갈라놓으려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승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시 떨어져 있으면 도윤이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 그래서 15년이나? 설마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우야. 도윤이 말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승우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15년 동안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승우야, 진정해. 제가 승우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생각에 억울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정희야. 저를 싫어하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싫어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 때문에 도윤이가 변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예전엔 강했는데 너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약해졌어. 그게 나쁜 건가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어졌어.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도윤과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정말 몰랐니? 응, 전혀. 그럼 어머니 편지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어? 화가 났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도윤도 괴로워했나 봐요. 미안해, 정희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승우는 방으로 들어가고 저만 남았어요. 커피 마실래요? 응. 저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려서 컵이 덜컥거렸어요. 쟁반에 커피 2잔을 올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도윤 앞에 조용히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고마워.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야.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어머니 일로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말씀에 휘둘리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를 받고 정말 혼란스러웠거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봤어요. 그래.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나 봐. 도윤이 커피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5년을 잃었죠. 저도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희야. 응. 도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아직 나를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커피잔만 들여다봤어요. 솔직히 말해줘. 그건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많이 기억나. 과거. 응, 행복했던 때.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잘 모르겠어.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을까?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다시 기회를 준다면. 도윤이 돌아섰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기회요? 응, 다시 시작할 기회. 어떻게요? 천천히, 내가 편한 대로. 도윤이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처음부터, 응, 연인이었을 때처럼. 도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희야, 나랑 다시 사귀어 줄래?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귀다니. 응, 결혼한 지 20년 됐지만 지금은 50대인데 나이가 뭐 중요해. 도윤이 웃었어요. 다시 데이트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자.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자.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희야. 응, 나 정말 변했어. 어떻게? 더 성숙해졌고 더 신중해졌어. 도윤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15년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약속할 수 있어요? 뭘?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응.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는 이제 안 그러실 거야. 그래도 약속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도윤이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때 승우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문틈으로 승우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승우에게 손짓했어요. 나와. 승우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승우야 앉아. 도윤이 승우를 불렀어요. 승우가 저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승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응. 좋아요. 승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요? 응, 서두르지 말고. 저는 승우에게 설명했어요. 15년의 시간을 한 번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도윤이 승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승우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부족하지. 아니에요. 15년 동안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계시잖아요.
승우의 말에 도윤이 감동했어요. 고마워, 승우야. 저야 고맙죠. 왜?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서. 승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승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일을 찾아봐야겠어. 힘드시겠네요. 괜찮아, 뭐라도 하겠지. 도윤이 웃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 도와줬어요.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둘이서 나란히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나 생각해 봤어요. 정희야. 응, 정말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앞으로 잘할게. 알아요. 저는 도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비록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승우도 받아들였고 저도 마음을 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이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너무 급하게 같이 살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의 배려였어요. 대신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승우와 지훈이도 함께 했어요. 작은 식탁에 4명이 둘러앉으니 좀 비좁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지훈아, 많이 먹어. 제가 지훈이에게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뭘?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줬거든요. 아버님, 회사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훈이가 도윤에게 물었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힘드시죠? 괜찮아. 뭐라도 하겠지.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승우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도윤이 승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 중에 승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결혼 축하 인사 제대로 못 받으셨죠? 그러게. 도윤이 승우를 바라봤어요. 결혼 축하한다, 아들. 정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는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훈이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훈이가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이상한 상황인데도 잘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가족인데요. 지훈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전에 꿈꿨던 모습이었거든요. 아들이 장가가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어머니, 웃고 계세요. 승우가 말했어요. 응, 기분이 좋아서. 저희도 기분 좋아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 자주 모이자. 도윤이 말했어요. 네, 좋아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 도와줬어요. 내가 할게. 같이 해요. 예전에도 가끔 도와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나? 도윤이 물었어요. 응, 나도. 도윤이 접시를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우와 지훈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신혼인데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죠. 승우가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어때? 저도 좋아요. 지훈이가 웃었어요. 우리 가족 분위기가 좀 특이하죠? 아니에요. 따뜻해요. 지훈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뭐가? 이렇게 받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앞으로 잘할게. 알아요. 도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내일도 와도 돼? 당연하죠. 고마워. 도윤이 나간 후 승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엔 좀 차가우셨는데. 차가웠나? 네, 무뚝뚝하셨어요. 승우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렸나 봐요. 지금은 따뜻해요. 15년의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까? 그런 것 같아요.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나도? 네,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로. 승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도윤이 돌아온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도윤이 매일 저녁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면접 어땠어요? 승우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나이가 좀 많다고 하더라. 괜찮을 거예요. 그래, 뭐라도 하겠지. 도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아는 곳에 추천해 드릴까요?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볼게. 도윤은 승우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작은 회사지만 일자리를 구했어.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출근해. 축하해요, 아버지. 승우가 기뻐했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도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우리 가족의 일상도 안정됐어요.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승우와 지훈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 언제지? 5월 15일. 맞아, 다음 달이네. 응, 뭔가 특별한 걸 할까? 특별한 거요? 응, 15년 만에 맞이하는 기념일이니까. 도윤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도윤의 실종, 15년간의 홀로서기, 그리고 재회. 시어머니의 개입도 충격이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1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승우도 아버지를 받아들였고 저도 도윤을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였어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집 앞 작은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우내 방치했던 땅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할까?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어요. 좋아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엇부터 할까? 먼저 잡초부터 뽑아요. 알겠어. 둘이서 말없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따뜻한 봄볕이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야. 응.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응,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요즘 들어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나도.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전보다 더 행복해. 정말? 응,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 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승우와 지훈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뭐 하세요? 화단 정리해.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네 명이서 화단을 정리하니 금세 끝났어요. 예뻐졌네. 지훈이 말했어요. 그러게, 봄이 오니까 다르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모신대요. 지훈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유영자 어르신이 택시에서 내리고 계셨어요. 요즘 가끔씩 찾아오셨어요. 그때 일로 미안해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셨어요. 도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도윤아. 네, 어머니.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몸은 안 힘들고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도윤을 걱정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마셨어요. 정희야, 미안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잘해줄게. 알아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도윤, 저, 승우, 지훈까지. 정말 오랜만에 5명이 함께하는 식탁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지훈이 시어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렸어요. 고마워.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승우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야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승우 부부도 집으로 갔어요. 저와 도윤만 남았어요. 정희야. 응. 정말 고마워. 뭐가? 다시 받아줘서.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만 생각해요. 그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15년 만에 다시 주고받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깊고 진실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상처도 많았고 오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도윤도 변했고 저도 성숙해졌어요. 승우도 어른이 되어서 저희를 이해해줬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마음을 바꾸셨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매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가장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다음 달이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20년째 되는 해이지만 사실상 첫 번째 기념일 같은 느낌이에요. 도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